한국 화장품주들 3분기, 네, 그래요.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악과 바닥은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4분기는 그동안의 바닥을 이어갔었던 주가들이 서러움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소비자주들에게 가장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로 불리우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약 12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주들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은 그 안에서 기대해 볼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분기별로 화장품 섹터들의 실적 성수기가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들 안에서 3분기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들 중 우리 어느 분야, 어느 기업을 4분기를 맞이하기 전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한국 화장품주들 이 3분기 실적 안에서 OEM, ODM 그리고 화장품 유통사들은 그나마 선방한 실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사들, 대형사 그리고 중소기업 이사들은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의 시장 기대치도 크게 하회하고 또 전체적인 실적 안에서도 예전과 같은 흐름을 겨우 지켜내던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이 실적의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올려가고 있지만요. 이 분기별 실적 성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던 시기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 다양한 큰 이벤트들을 두고 이 선적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 판매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고 이 수익이 올라야지만 매출에 입혀지고 있는 이 실적의 흐름을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어서 이 성수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안에서 과도하게 피크 아웃들까지 이 논하게 되면서 ODM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또 대형 이 브랜드사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던 이러한 시기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으로 이 전체적인 이 쇼핑사들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열릴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과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자체가 한국 화장품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 뷰티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현재적으로는 작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그 추세는 2026년까지 계속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아마존 이 뷰티 시장 안에서도 K뷰티의 점유율은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도 계속 급증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승을 해나가는 2026년까지의 고성장을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이 구매가 굉장히 크게 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도 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원 브랜드사들은 이 브랜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크 아웃에 이러한 실적이나 흐름 자체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인디 뷰티 브랜드들은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유통 공룡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시장에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한 화장품 구매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 유통 채널 그리고 국내 안에 내수에서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분야별로의 이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 전체적으로 뷰티 시장 안에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이 한국 화장품이나 이 뷰티 시장 자체가 이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요, 국내 한국 화장품 K뷰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아마존이 이례적으로 이 K뷰티 글로벌적인 진출을 지원하는 K뷰티 고빅 프로그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더 크게 이루어져 나가면서 2025년 3대 우선 과제로도 이 K뷰티의 글로벌 확장 지원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아마존이 이렇게 특정 국가의 화장품 산업을 이처럼 지원한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K-뷰티의 세계적인 인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큰 사례다라고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물류, 데이터 분석, 브랜드 제조사 이 연계를 통해서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세운 바 있는데요. 2025년 이 상반기에는 K-뷰티에 대한 아마존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분야별로 이 한국 화장품 주들이 미국이나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을 때 실적 성수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선케어 제품군의 계절적 특성도 나오고 있고 또 ODM, 이 업체와 미국 수출 브랜드사들의 성수기 시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DM 업체는 주로 화장품 제조를 담당하고 성수기가 2분기부터 시작해서 3, 4, 1분기 순으로 이어지는데 미국으로 화장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사들은 성수기가 4분기부터 시작해서 2, 3, 1분기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ODM 업체는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요. 미국향 수출 브랜드들의 이 경우에는 3분기는 성수기가 아닌 시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수기 차이로 인해서 3분기에는 양측 모두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경향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들이 이 피크 아웃을 좀 나타내는 이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을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3분기 매출 둔화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전형적인 시즌성 이 패턴으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으로 이 판단되고 또 향후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성장 추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케어 제품군들도요, 이 2분기가 특히 이 실적의 성수기로 불리고 있는데 앞으로 선케어 제품군들도 4계절 내내 올라갈 수 있는 수요로서 전체적으로 실적 성수기가 옅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 실적 성수기 부분이 좀 옅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브랜드사드나 그리고 ODM사 이 분야별 안에서는 조금 갈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의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맞지 않는 평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 역시 3분기보다는 4분기 이 브랜드사로서 이 4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더 올라왔다라고 보이실 것 같고요. 에이블CNC 역시 3분기보다는 4분기 이 실적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11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ODM사, 그 중소형 브랜드사, 대형 브랜드사들 다 전체적으로 11월 이후에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안에서 이 하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경우 저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1분기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나올 경우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구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러한 과도한 이 하락성은 조정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또 연말 성수기를 기대해야 하는 이 화장품 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현재 이 바닥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고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주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나 하반기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의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00%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4분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연말 시즌 다가올수록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부근에서의 화장품 주들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